안녕하세요. 해외 구매 대행 초보 사업가 옹골 세신입니다. 네, 또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제 채팅방에서는 오늘 제 영상 찍어서 올리겠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예상 예상처럼 지금 잘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용히 제 방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지금 유튜브 영상까지 찍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하고 계신 혹은 준비하고 계신 뭐 그리고 지금 열심히 또 진행하고 계신 모든 대표님들 잘 되고 계시죠? 네. 네, 잘 되시는 분들은 더 이렇게 잘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나 혹은 이제 저처럼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이렇게 또 더 성장해야 되시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힘든 시기이지만 다 같이 화이팅하고 으쌰으쌰 해서 진짜 내가 정해놓은 그 목표치를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음, 목표 잡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달성할 때도 있고 달성을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뭔가 초반보다 좀 달라진 분위기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은 이제 성장을 한 상태여서 기분이 사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왜냐하면 다 아시잖아요. 상품 등록만 열심히 하고 주문이 별로 안 들어오면 사실 힘이 빠지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 힘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제 지식이 많이 없고 경험이 부족하면 그걸 좀 견디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뭐 그런 상황들은 지금도 똑같지만 근데 지금 저에게는 하루하루 매일 들어오는 주문량이 있거든요. 그게 좀 뭔가 이렇게 힘이 많이 되죠, 당연히. 원래 주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초반에는 주문이 들어오면 그뭐 배송도 못 보내는 건들도 많고 뭔가 이렇게 잘못된 주문건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조금씩 개선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 주문 미스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발송을 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 문제죠. 아무튼 배송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중국 배송이 안 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냐 하고 여쭤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일단은 고객님들에게 이제 배송 지연이 되는 부분들, 중국 물건들 연락을 드려요. 연락을 드려서 배송이 지금 이런 상태 때문에 지연이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이제 1차는 해피콜을 문자로 하고요. 주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제가 짜놓은 해피콜 문자가 있어요. 거기에 저는 그 고객님의 성함을 무조건 다 넣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런 문자들을 보내면 고객님들께서는 복사해서 붙여놓고 시스템에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잘 안 읽기 마련이거든요. 저희도 문자 오면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맨 첫 번째 고객님의 성함을 적어요. 땡땡땡 고객님 안녕하세요 라고 적어요. 그러면 어쨌든 문자에 내 이름이 왔다는 거는 나를 아는 사람이 문자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어디서 고객 땡땡땡 고객님 안녕하세요. 뭐 네이버 판매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뭐 G마켓 판매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남겨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주문 지원권에 대해서는 그 밑에 이제 또 글을 조금 제 나름대로 좀 썼어요. 써가지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 지금 고객님의 물건이 이제 배송 지연이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사람들을 다니지 못하게 이제 외출 금지령도 내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출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고객님의 제품을 배송해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걸 해제함과 동시에 고객님의 배송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고,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의 제품이 문제가 안 되고 안전하게 잘 배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을 좀 나름대로 짜가지고요. 문제가 되지만 이 문제가 해소가 되면 결국에는 내가 고객님의 물건을 안전하게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 중간에, 그 위에는 지금 이 해외 배송 제품 사정상 지금 배송 지연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고객님께서 취소를 오늘 해주지 않으시면은 이거는 어쨌든 배송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요렇게 움직여서 요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고객님이 취소를 하고 싶으셔도 취소 배송비가 발생이 된다. 요거를 조금 부드럽게 잘 썼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읽은 게 아니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좀 드린 거라서, 요걸 둥글둥글하게 잘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안 요소잖아요. 사실 이거는 불안 요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소가 되면 제가 고객님의 물건을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배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린다. 그래서 나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맡겨달라. 이런 느낌을 조금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짰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취소율이 별로 없어요. 요렇게 해서 답변이 없거나 하는 분들은 제가 바쁠 때는 그냥 넣어버려요. 주소를 때려 넣어버리고, 그리고 이게 그게 이제 나중에 클레임으로 터지면은 왜 답변도 안 했는데 보냈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제가 한 번은 할 말이 있었잖아요. 금일 안으로 취소를 안 해주면 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답변이 없으셔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진행하시기 때문에, 고객님에게 전화도 드렸지만 부재 중이었고 전화를 한번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그래서 지금 현재는 취소를 하려면 고객님께서 반품 배송료가 나오시는데 그냥 좀 기다려 주시고 받아주시면 어떻겠냐. 이게 1차 방어예요. 네. 맞잖아요. 일단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 좀 여지를 남겨놓는 거. 내가 빠져나가거나 고객이 그래도 조금은 기분 나쁘지 않게 나를 조금이라도 수긍해 줄 수 있는 여지를 하나 숨겨놓는 그런 느낌. 다시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화 통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배송 기간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에게 친절하게 제가 전화를 또 드립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고객님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무리는, 이제 마지막은 고객님의 제품이 문제가 없이 잘 배송될 수 있도록 고객님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고객님, 네, 뭐 어차피 뭐 살려고 했던 거니까 뭐 기다릴게요.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CS 볼 때 저는 어쨌든 그래도 예전에 뭐 판매 경력이 조금 있어요. 매장에서 좀 판매 경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말을 유두리 있게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넘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중국이 배송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 근황을 좀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 근황. 가장 좋은 근황은 배송을 하루하루 매일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배송이 없을 때는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배송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배송이, 제가 지금 일일 장부를 기록을 해요. 일일 장부를 기록을 하는데, 이 일일 장부는 이제 하루에 고객님께서 주문한 날짜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문을 하고 나서 내가 배송을 보내는 날짜는 당일이 될 수도 있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주문을 바로 못 넣더라든지 아니면 고객님과 이렇게 개인 통관 고유 번호 협의라든지 뭐 이렇게 정보들이 오가는 경우, 상품이 지금 빨리 준비 안 되는 경우, 여러 가지들이 아무튼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주문건만은 아니잖아요. 이제 장부를 정리하고 나니까 이게 쌓이더라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15건을 보냈는데 날짜상으로는 이게 어제 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장부에는
날짜가 어제 건으로 섞여 있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 장부를 제가 좀 만들기가 어려워서 제 유튜브에서 유튜버님의 장부의 힘을 빌렸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였더라? 스노우볼 님이셨어요. 그분은 서과장님 강의를 들으셨던 것 같고요. 서과장님 그쪽 팀에서 그 전달해준 그 일일 장부 이 소명 자료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활용해가지고 쓰기에는 저한테는 적합한 것 같아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자료를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로 써보고 있어요. 그게 알아서 변환을 시켜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쭈루룩 적으면은 그게 하루하루 그 날짜에 맞는 결제 건수가 나오게 되는데 저 사실 이거를 통계는 많이 안 봤어요. 저는 많이 보는 거는 아 오늘 이 주문이 들어왔구나. 이 제품이 주문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이걸 추가 소싱 할지 말지. 여기서 파생되는 제품을 찾을지 말지. 이거를 추가로 업로드를 할지 뭐 이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근황을 말씀드리면서 이걸 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지금 3월 달이잖아요. 3월 달부터 정확하게 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냥 읊어 드릴게요. 3월 1일 날은 11건이에요. 대박이죠. 그리고 2일 날은 6건, 3일 날 7건, 그 다음 11건, 그 다음 6건, 그 다음 10건, 11건, 그 다음 8건, 그 다음 14건, 그 다음 5건, 그 다음 9건, 9건, 6건, 11건, 어제 9건. 와우. 좀 많이 성장했죠? 주문 하나도 없던, 아, 제가 상품 올리자마자 주문 한번 들어왔죠. 그 이후로 주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많진 않았어요. 아, 하루에 주문이 들어오나 막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와, 3월 달은 몇 번이 며칠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제까지 9일 빼고 10건이 넘었는데 8건 한 번, 9번 두 번, 뭐 7번 한 번, 나머지는 6번. 그러니까 5건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어요. 지금 5건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아, 계속 이게 만약에 성장세를 타면은 5건이 평균 10건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어, 오늘 지금 현재 이제 내일 배송 보내야 될 건들이 쌓여 있어요. 대박입니다. 이 수량은 뭐냐면 몇 건이냐면 저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19건이에요. 19건. 와, 미쳤다. 몽골 세신 주문건이 19건이 쌓여 있습니다.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안 되겠다. 보여드려야겠다. 제 편집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캡처를 하고 있거든요. 캡처는 2개를 할 거고요. 잠깐만요. 요거 하나 하고 요걸 만져야 되는구나. 저 진짜 편하게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아무튼 2시간 내서 하고 있는데 편하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기 뭐야 편집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왜냐면 편집하려고 사실 이 프로그램이랑 이거랑 막 다 깔고 막 이렇게 조금씩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와,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발만 동동 구르다가 조금씩 수정해보다가 또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막 이거 막히고 저거 막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다가 그래 그냥 노트북으로 찍어서 그냥 편집 없이 그냥 올리자. 요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하면서 하려니까 복잡하네. 캡처하고 있어요. 지금 주문권 보여드리려고요. 그래도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그래도 이 옹골 세신이라는 사람이 지금 해외 구매 대행 한다고 해서 저기 뭐야 2달도 안 됐는데 도대체 얼마나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잘 되기나 할까, 뭐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신가?
그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잠깐만요. 이거 했는데. 지금 시간이 2시 6분이에요. 조금 하다가 저도 이제 자야겠죠? 아이고, 아, 이게 왜 RC로 나오지? 알마인드 깔았다가 이게 사진이 다 RC로 나오네요. 아무튼 19건 보여드릴게요. 지금 되나? 네, 아이고 화면을 바꿔야 돼요. 자, 요게 지금 12건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게 뭐야? 아이고, 제가 이렇습니다. 여기 12건 보이시죠? 발송되기 준비 중 준비 중. 이거는 12건은 그러니까 개통부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다 받아져 있는 거예요. 다 받아져 있는 거고, 이거 2건은 제가 오전에 그 저기 뭐야, 배송을 다 보내고 배송 업무를 마무리를 끝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주문이 또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거를 다시 불러다가 추가적으로 그 주문만 한 거예요. 이건 아직 장부에 안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업무 끝나고 나서 들어온 거라서 그냥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제 업무 루틴상 12건 나와 있죠. 요거랑 요거 보면은, 아이고, 또 이러네. 자, 아주 어리숙해요. 꺼졌어요. 뭐야 이거. 자, 요렇게 여기 7건 나와 있죠. 7건 이렇게 여기 7건 나왔죠. 아이, 보여드리기 굉장히 어렵다. 아무튼 이렇게 19건이에요. 미쳤어요 지금. 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19건이니까. 와, 저 싸게는 안 팔아요. 처음에는 마진율을 줄여서 주문을 많이 받아보자. 그리고 그 주문건을 이렇게 해결하는 능력들을 좀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마진을 줄여서 싸게 한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 그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은 마진율을 그래도 적정성 높여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19건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흐뭇한 거죠. 매일매일 이렇게만 되면은 빨리 사무실 차려가지고 나가야겠어. 알바를 직원이랑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사실 그게 지금은 목표거든요. 매출이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좀 이렇게 나와주면은 일단은 이제 주문 처리할 수 있는 직원과 이제 나머지 잔업할 수 있는 직원을 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소싱이랑 이제 상품 올리는 거에 주력을 더 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그 저만의 시스템과 그 루틴을 만드는 데 집중을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거기 그 더 집중적으로 이제 주문 처리나 CS 처리를 이제 직원분께서 해주신다면 제가 그걸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알바와 직원들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업로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분명히 매출은 더 상향할 수 있겠죠. 거기에 제가 시스템을 조금 더 다져가면서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한 루틴이 딱 짜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일을 효율적으로 더 잘 한다면 오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항상 이렇게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현재는 주문을 아무튼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송이 옹골 대신이 내일 보내야 되는 건 19건이 있다. 그리고 더 들어오겠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진짜 뭐 하니까 되네요. 많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매일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조금씩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제 첫 영상 보시면은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없이 그냥 이렇게 들이대고 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음. 그리고 지금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들어오시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진짜 많이 힘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마인드적으로도 그렇고 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 뭔가 지금은 이제 2달 차가 돼가면서 결과들이 조금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 건들을 처리를 해보고 다양한 건들 그리고 앞으로 더 경험해봐야겠지만 일 처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재밌어요. 일단은 제 일이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그만 물건을 많이 사신 분이 있는데 배송이 안 가요. 지금 한 달째가 돼가는데 안 가서 하루에 몇 번씩 연락이 와요. 발 동동 구르면서 진짜 엄청 이렇게 착하신 분인 것 같고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CS 해드리는데 엄청 기다리세요. 그래서 유니패스 검색 처음 해봤어요. 배송이 안 되면 배송 어떻게 검색해야 되지? 국내 송장 세관 통관하고 당연히 검색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채팅방에 여쭤봤는데 이제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채팅방에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유니패스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 알려드릴까요? 이제 초보 사장님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저희가 뭐 배대지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낸다든지 하면은 송장 번호만 알고 있고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뭐 N으로 시작하는 영어로 시작하는 송장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 그것들은 어디서 오고 있고 그것들은 어디 회사에서 무슨 택배사를 거쳐서 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장별로 정리되어 있는 파일 아마 있을 거예요. 많이 돌아다니는데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올려드릴게요. 유니패스에 송장 번호를 딱 넣으면은 다 나오더라고요. 어떤 상태인지. 알리익스프레스 나오는 거 말고 다 나오고 배송 업체까지 나와요. 업체까지 나와서 그 업체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문의가 폭주해가지고 게시판 문의밖에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관세청 카카오톡 채팅 채널을 이용하시면 돼요. 관세청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거기 나오더라고요. 친구 추가하고 거기다 물어보면은 업무 시간 이내에 엄청 친절하게 잘 알려주더라고요. 업체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CS 보시는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진짜 현재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저것 이제 많은 지식들을 받았죠. 받고 이제 그거를 걸러가지고 제 거화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업무를 볼 때는 생각을 좀 줄이고 업로드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된다. 우리는 깔려있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단지 제가 지금 주문량이 높아지는 이유는 깔린 상품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팔 제품이 많아야 팔 제품이 있어야 누가 사겠죠? 네.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했던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은 다계정을 이용해서 대량 등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업자를 한 번에 만들어서 대량 등록으로 빨리 많은 상품을 깔자였어요. 그렇게 됐을 때 제 생각은 그걸 올리면서도 상품 업로드하는 걸 어차피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지만 배울 거고 그리고 그렇게 대량으로 올려서 판매가 되는 것들은 원래는 100% 수동화 시키려고 했어요. 상품을 빼내서. 근데 제가 모든 업무들이 다 뒤죽박죽이고 시스템에 갇혀져 있지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시간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상품 업로드만 전념을 했었고요. 그 상품 업로드 할 때는 다 기록을 했어요. 아무튼 이 사업자는 나는 이 카테고리를 갈 거야.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다 파서 올렸어요. 아무튼.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드릴 텐데 아무튼
기록하고 검토하고 다시 재정비하고 올리고 뭐 이걸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의 제가 지금 업무를 보는 그 이제 한 방향성은 뭐냐면 현재는 제가 대량 등록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상품을 다 깔았었고 그리고 지금은 상품 가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 그렇네요. 제가 이번 달부터 상품 가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름이 지났잖아요. 그 상품 가리를 한 것들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대량 등록한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저는 이 대량 등록을 관리하면서 이제는 첫 달보다는 시간이 생겨요. 왜냐하면 업무가 숙달이 됐고 제 나름대로 이제 패턴을 만들었고 그리고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아무튼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엑셀을 정리해놨다. 그거밖에 없어요. 엑셀. 아무튼 그래서 대량에 대한 상품을 관리하면서 반자동을 해요. 지금 반자동은 지금 원래 쿠데라는 프로그램을 써보려고 했는데 가입이 불가능해서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써보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윈들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써보고 있어요. 무료 사용 기간 돈 안 들이고. 그 이제 어느 분께서 이제 채팅방에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그걸 썼는데 상품 가격이 잘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1번가에 두 번 중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류가 났는데 올라가고 다시 올리니까 두 개가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는 그냥 윈들리 삭제했다가 다른 반자동 프로그램들을 좀 싹 돌았는데 현재 제 상황에서 제 입맛대로 못 찾겠는 거예요. 쿠데 써보고 싶은데 아무튼 가입 안 되니까. 그런데 다시 윈들리로 와서 그 툴을 보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제가 대량을 관리하면서 만지면서 반자동 올리기는 적합해서 지금 윈들리를 활용하고 있어요. 아무튼 무료 사용 기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윈들리. 그래서 첫 번째 사업자 윈들리로 무료 사용 기간을 다 썼고요. 지금 다른 사업자로 이제 윈들리로 대량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동을 하고 있어요. 수동을 많이 하진 못해요. 대신에 수동은 뭐냐면 반자동도 올리고 내가 수동으로 올리고 싶은 상품 있죠. 그거는 수동으로 준비해서 해요. 근데 그냥 하는 수동이 아니고요. 수동을 지금 좀 뭔가 잡으려고 해요. 제가 제 시스템을 착착착착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고 그리고 미국 건기식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건 여섯 번째 사업자의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건기식 수동으로 지금 현재 150개 올라가 있습니다. 네, 매출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드렸던 게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반자동 하잖아요. 반자동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반자동을 하는 이유는 편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아무튼 전 수동으로 올리는 거를 반자동화 하려고 해요. 이제 채팅방에서 이제 그 알려주신 부분들 그 매크로 키보드 오토 하키 말씀해주신 대표님이 또 계세요. 잠깐 들어가서 봤거든요.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차근차근 한번 이렇게 만져볼게요. 그리고 제가 K20 매크로 키보드 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려고요. 수동을 반자동화한다. 그렇게 해서 반자동 올리는 시간과 맞먹거나 더 빠르게 수동을 만든다면 저만의 패턴을 만든다면 제가 그거 갈고 닦고 다져서 제가 사무실을 나갔을 때 알바 혹은 직원들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반자동도 당연히 매출이 나오는데 반자동보다 로직의 상위에 있는 수동이 반자동처럼 올려간다면은 더 괜찮겠죠? 하여튼 뭐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안 되는 걸 한번 해보려고요. 수동을 반자동화한다. 아무튼 그런 생각들과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저도 항상 질문만 했었는데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떻게 올렸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냥 제가 했던 거 부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상품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뭘 올려야 되지 그걸 잘 모르겠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곽 대장님 도움 받았어요. 곽 대장님께서 요렇게 해서 올려봐라 했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팁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팁을 토대로 그 군에 있는 카테고리를 싹 다 파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뭘 올릴지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올리고 싶은 상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군의 대카테고리부터 다 들어가 보세요. 한번 끝자락까지. 그러면은 카테고리가 이렇게 세부화가 되면서 내가 보도 못한 상품들이 나와요. 아, 이런 상품들이 있어? 이런 상품들을 산다고? 그럼 나도 이걸 팔아봐야지. 그리고 내 기준에는 이건 전혀 안 팔릴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올렸어요. 올려봤어요, 아무튼. 그래서 카테고리를 싹 다 공부했어요. 아, 그래서, 아, 이거 내가 판단할 시장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내가 사고 싶은데 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올린다고 해서 그게 팔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전혀 다른 제품군들이 팔렸었고요. 하나, 두 개 팔렸던 그것들이 데이터가 됐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제 팁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일단은 마켓에 있는 카테고리들을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어차피 그것들을 보면서 키워드도 보이고요. 상품군도 보이고요. 시야가 조금 넓어져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문이 들어온 제품들에 대한 카테고리 군을 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카테고리 내에서 연관되어 있는 상품을 소싱한다든지 파생되는 상품에 대한 소싱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주문 받은 건에 대한 제품들을 활용해서 소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올려보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맞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소싱을 해요. 아무튼. 팔리겠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섞어요, 제가. 그래서 업로드 부분은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한 것들이 이제 좋은 것 같고, 그 데이터 기반은 내가 팔린 제품에 대한 데이터 기반. 왜냐면은 사실 이것도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이거 누가 알려줘요? 이거 뭐 팔리셨어요 오늘? 그럼 누가 알려주나요? 이건 절대 못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뭐 올리고 계세요? 뭐 판매하고 계세요? 절대 못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반품에 대한 부분들이 와요. 근데 반품 방어를 이제 조금만 하거든요. 제가 이제 업무량이 뭐 지금 아무튼 반품에 대한 부분은 제가 돈 깎이는 거는 지금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품 방어로 오늘 하나 했어요. 제품이 도착하기 전이에요. 배송 지연에 대한 부분으로 반품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반품 보류를 때리고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죄송하다. 화가 이빨이 나셨어요. 왜 이렇게 안 오냐.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은 제가 중간에 배송 2주보다 1, 2주가량 더 걸린다고 딜레이를 줬던 고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까먹으시고 이제 2주 좀 더 지났는데 배송이 안 온다고 화를 내시는 거죠. 죄송하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1차 방어를 했어요. 1차 방어는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니까 죄송하다고 인사하지 말래요. 환불해달래요. 죄송하지만 해외 배송 특성상 환불이 조금 어렵다. 이제 환불을 해드리고자 한다면 고객님께서 반품 배송 비용이 부담이 된다. 부과가 된다. 그거를 이제 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부과가 되냐? 당연히 물건이 해외에서 배송이 가는 중이고 고객님이 그걸 아직 받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그거를 지금 그 해외에서 오는 상태를 중단시킬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는 고객님에게 배송이 완료가 되게 될 텐데 그러면 배송이 간 것에 대한 배송료가 생기게 될 것이고 고객님께서 그거를 반품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그 반품은 다시 해외 현지로 보내야만 반품 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요건 조금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수긍이 되셨나 봐요. 그러더니만 한 소리 팍 하시고 다시는 이 요구는 안 하겠다 하면서 끊으셨어요. 근데 방어는 됐어요. 어쨌든 방어 됐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까요?
요건데 이제 아주 작은 거예요. 진짜 작은 건데 아니 반품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반품 신청이 들어와서 아 이거 뭐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몇 건은 고객센터와 통화를 해서 아, 이렇게 하세요라고 안내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대로 해볼 텐데 그게 이제 1차 방어 해보는 거예요. 고객과 협의한다. 그래서 지금은 협의를 끝나고 있고 근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는 고객이 그냥 지금 이거는 저한테 통보도 없이 보냈어요. 고객님께서 저한테 착불로 보내셨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지금 반품 보류는 넣어놨고요. 내일 고객님과도 통화를 해보고 아니면 마켓이랑도 통화를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반품 방어는 당분간 좀 할 거예요. 그런데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나고 그리고 제가 수익이 어느 정도 고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반품을 시원하게 다 받아줄 예정이에요. 반품에 관련되어 있는 CS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더 수익을 내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낫다 판단이 돼서 반품 스트레스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받을 거예요. 왜냐면 방어해서 제 돈을 조금은 마이너스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상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해보고 있어요. 계속 물어보고 막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채널 보시는 대표님께서 영상을 짧게 찍지 말아라. 길게 찍어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저도 뭔가 주제를 정해놓고 뭔가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집어 짜가지고 10분 이하짜리 영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냥 그거보다는 저 왜냐면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고 저는 그냥 그 옹골 세신이라는 이런 사람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기로 전업으로 하기로 뛰어들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그냥 보여주는 걸로 그리고 그 속에서 생겨나는 인연들과 그리고 함께 이렇게 또 채팅방에서 이야기 나누고 정보 나누고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진짜 넘치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넘게 제 강의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제 영상은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 사람은 뭐고, 뭔데 이렇게 영상이 길고, 하려는 말은 뭔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업을 하는 초보 사업가예요. 해외 구매 대행 사업가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업무 루틴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대표님들은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부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나 하루 어떻게 꽉 채우게 보내시나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좀 물도 이제 준비해놨어요. 제 업무 루틴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일단은 아침에 기상을 하잖아요. 그 기상 시간은 8시에서 한 10시 정도에 일어나요. 시간이 다른 이유는 저는 항상 아이를 재우고 새벽같이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잡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맞춰놓고 자려고 하니까 이제 아이가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 좀 들쑥날쑥이고 그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제 수면 컨트롤이 좀 깨지더라고요. 왜냐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정된 시간을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눈꺼풀이 좀 이렇게 하다가 대표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하다가 진짜 열심히 하면은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지 않나요? 한 그 정도까지 갔을 때 자려고 해요. 혹은 너무 파이팅이 넘쳐서 그렇지 않고 눈이 번쩍 떠져 있는데도 취침 시간이 한 4시간은 지키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잡니다. 그래서 4, 5시간 자고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나요. 10시에 일어나는 날은 엄청 늦게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5시, 6시까지 한 날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면 씻죠, 일단. 여유 있게 조금 일어난 날은 샤워를 싹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정신이 맑아져요. 잠이 금방 깨요. 근데 조금 타이트하게 늦게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냥 빨리 세수만 합니다. 오늘 사실 세수만 했어요. 머리도 안 감았습니다. 네. 아, 오늘 와이프가 아까 저기서 거실에서 제 머리에서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야, 어제 감았어. 하루 안 감았어. 했는데, 아무튼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어나면, 제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저희 집에서. 저 와이프가 강아지를 엄청 사랑해요. 저도 강아지를 사랑하는데. 아무튼, 개똥을 먼저 치웁니다. 오줌, 강아지 패드를 치우고요. 그리고 아들을 한번 이제 봐요. 보고, 아들이 깨 있으면요. 와이프가 일어날 때까지 제가 케어를 좀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바쁘면, 항상 바쁘지만 원래, 와이프를 깨웁니다. 네, 우리 아이 유민이 좀 봐주세요. 저 이제 일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이를 이제 아이 케어하는 부분을 이제 체킹을 해서 해놓고 바로 컴퓨터에 앉습니다. 바로 컴퓨터 앉으면 이제 뭐가 있냐? 원래는 업데이트만 이제 주구장창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주문 관리를 하죠. 너무 기분이 좋죠. 주문 관리. 배송 보낼 거를 이제 체크해서 배송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개인 통관, 개통부가 있는 거 없는 주문건을 나누죠. 그리고 빠르게 이제 그 개통부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문자를 다 돌립니다. 문자를 다 돌리고 이제 개통부가 있는 건들은 하나하나 빨리 주문을 다 넣어요. 주문을 다 넣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개통부 답변이 오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같이 추려가지고 다 주문건을 다 처리를 해요. 그리고 개통부가 안 온 건은 당일 주문건이면은 그건 다시 연락 안 합니다. 어차피 이제 해외 배송 시간이 좀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붙잡아서 이렇게 하고 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연락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립니다. 그 둘째 날은 이제 전화를 해요. 한 번 더 보내요, 사실 문자를. 문자를 보내고 반응이 이제 오면은 다행인데 안 오면은 이제 오후에 제가 이제 짬 날 때 오후에 이제 한번 싹 볼 때 그때 이제 전화를 돌립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배송 이제 송장 나온 것들 안 나온 것들 추려가지고 배송 기간에 맞춰서 페널티 안 먹게끔 관리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는 그 주문건을 다 치고 상품 업로드를 준비를 할랑말랑 하면은 이제 와이프가 이제 끝나고 이제 추추추 해가지고 점심 먹을 참이 돼요. 그럼 이제 와이프가 거실에서 저를 불러요. 밥 먹어라! 하고 이제 저를 불러요. 그리고 빨리 안 가면 혼나요. 밥 열심히 차렸는데 빨리 와서 먹어야지. 근데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있느라 못 들을 때도 있는데 아무튼 밥을 맛있게 차려줍니다. 우리 와이프가 지금 음식 능력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맛집처럼 차려줍니다. 너무 행복하게 점심 식사를 마무리하고요. 다시 와서 상품 업로드에만 전념합니다. 지금 이제 대량 등록에 대한 상품 관리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진행을 하고 상품 관리하면서 계속 추가 소싱을 해야 돼요, 지금요. 그게 머리가 터져요. 뭐 올리지? 뭐 올리지? 똑같지 않으신가요? 대량 하시는 대표님들. 뭐 올리지? 뭐 올리지? 빠르게 서칭하고. 빠르게 서칭하고. 그리고 기록하면서 올립니다. 삭제하고 올리고. 반복 중이에요. 오늘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 대량 등록으로 G마켓 올렸던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업자가 대량 등록하는 게 5개잖아요. 그래서 기록은 해놨는데 제가 이번 달 초에 싹 다 날렸잖아요. 싹 다 날리고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식으로 이제 올렸었는데 G마켓 하나가 상품이 계속 안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안 올라가서 간혹 이게 그 오류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냥 뒀거든요. 그러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올리면 올라가요. 근데 제가 뭔가 설정을 잘못해놨다 이러면 또 안 올라가거든요. 그걸 다 파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7일인데 17일 동안 못 올린 마켓이 G마켓이에요. 그래서 고객센터랑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샤바샤바 계속 했거든요. 근데 고객센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샤바샤바 하다가 알고 보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올렸던 적 있죠. G마켓은 때려 넣으면은 대량으로 원래 5,000개가 맥시멈인데 10,000개까지 올라간다. 근데 그 10,000개까지 올라갔던 계정이었고 제가 그거 싹 다 지웠었거든요. 그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다 지웠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제 기술팀이랑 보다 이렇게 해서 알고 보니까 지운 게 지워져 있지 않고 숨겨져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G마켓 오류인 거죠. 사실 이거는. 삭제가 안 돼 있고 판매 중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삭제가 됐다 처리가 되어 있고 상품 보이지가 않고 상품 등록 개수가 5,000개가 뜨는데 고객센터에서도. 근데 이게 가려져 있던 거예요. 10,000개가.
그래서 지금 기술팀에서 그 10,000개를 복구해줬어요. 판매 중지 상태의 상품이 10,00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지웠어요. 500개씩 지워야 돼요. 시스템에서는 프로그램에서는 다 지웠다 나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못 지우고요. 그 G마켓에서 일일이 다 지웠어요. 500개씩 지울 수 있어가지고 20번 반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G마켓의 상품을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오후부터 업로드를 시작을 했는데 업로드 지금 3,000개 했네요. 2,000개만 더 하면 G마켓은 클리어 상품 관리 끝납니다. 원래 이렇게 마켓에 대한 상품 관리는 하루 안에 다 끝나요.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좀 소싱 게 좀 되어 있고 하면은 사업자 하나 상품 관리 다 풀로 하는데 며칠 걸리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0,000개 하루에 다 채우고요. 쿠팡은 옵션 5,000개 제한이 있어가지고 며칠 걸려요. 뭐 조금만 올리면 뭐 옵션 5,000개 제한 먹잖아요. 그래서 쿠팡은 좀 시간이 걸리고요. G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에 다 끝나버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는 짜투리 시간에는 11번가에 열심히 올려야 돼요. 하루에 500개잖아요. 근데 11번가에 아이디 4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1번가도 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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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개 나누면은 사업자당 하나당 하루에 2,000개씩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 올리는 거에 조금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상품 올리는 거에 대한 집중 기록하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량을 싹 올렸잖아요. 제가 싹 올리면은 올라가는 중간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반자동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시간에는 반자동으로 싹 올리고 수동 올리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수동으로 이렇게 작업해요. 수동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니까 좀 만져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나름대로 이제 순서를 이제 그렇게 정한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좋아요. 지금 이제 첫 달에는 요거 하다가 저거 하고 요거 하다 저거 하고 요거 하다 저거 하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세요? 일하다 보면은 신규 주문 이렇게 배송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일하다 말고 이제 주문권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업로드 하다 말고 이제 주문권 처리하고 있고 CS 전화하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주문권 들어와도 보면 안 돼요, 원래. 보면 안 되고 하던 거 해야 돼요. 그 주문은 정해진 시간 안에 주문 처리를 싹 하고 그거는 이제 다음 파트 때 이제 하는 게 효율적이더라고요. 내 시간을 쏘는 게. 근데 계속 주문 들어오면 보고 싶어요. 아, 뭐 들어왔지? 아, 뭐 들어왔지? 근데 이제 저도 소싱 하는데 좀 막혔어. 근데 딱 주문이 들어왔어. 그럼 그거 주문 뭐 들어왔는지는 봐요. 그때는 봐요. 그냥 보기만 해요. 이거 들어왔네? 그럼 이거는 저거 할까? 그래서 딱 이제 다른 거 이제 그걸로 인한 추가 소싱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 이제 그 와이프 이제 화장실 가거나 아무튼 와이프 어디 가거나 할 때 뭐 이렇게 할 때 아이도 좀 봐주고 그리고 커피도 타주고 그래서 와이프 커피 타주는 게 제 전담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불러요. 저 셰프라고 하면서 부르는데 이 셰프 하면서 불러요 저를. 제가 이씨거든요. 커피도 타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아지 산책을 원래 일주일에 2번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 강아지 산책 갈 시간 없어. 안 돼, 못 가. 근데 절대 그건 안 돼. 해가지고 협의를 본 게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제 강아지 산책을 제가 시켜줍니다. 대충 제 하루는 이래요.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대표님들도? 아무튼 제 하루를 더 효율적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좀 시간을 되돌려 보고 저를 좀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데 저도 어쨌든 말씀은 그렇게 드리지만 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졸 때도 많고요. 그리고 딴짓 할 때도 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가 하루를 마감하고 되돌아볼 때 아, 내일은 오늘 이렇게 버렸던 시간을 이렇게 좀 활용을 하자. 뭐 그런 것들 생각을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뭐 요런 거 있거든요. 내용을 다 보여드리긴 조금 그렇고 오늘의 할 일 그리고 목표 이번 달 목표 오늘의 할 일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놔요 제가. 그래서 그걸 적으면서 하고 있고요. 원래 하루하루 이걸 뽑는데 이거 뽑은 지 하루 됐네요.
이틀 됐구나.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은 이제 안 넘고 적어서 이렇게 가고 하거든요.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되고 루틴이 생기고 하면은 이제 원래는 일일 목표 저는 꼭 정합니다. 이거 적으면서 합니다. 그리고 내일에 할 일을 마감할 때 정해놔요. 일어나서 딱 그거 보고 순서대로 짝짝짝짝짝 합니다. 지워 나가는 일을 해요. 원래. 투두 리스트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중간 점검하고 체크하고 목표 수정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이제 대표님들도 다른 분들도 뭐 이렇게 시간 관리 효율적으로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내가 업무를 단계로 나눠 놓고요. 그리고 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업로드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기쁜 일이 있는데 저희 채팅방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와, 벌써 50분이나 됐네. 제 진짜 뭐 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데 사실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혼자서 이러고 있잖아요. 물론 와이프와 아이가 있지만 말을 막 하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 그냥 입 닫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가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 찍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터지나 봐요. 채팅방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초보 해외 구매 대행 사업가 사장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채널을 열었었고 지금 그게 이제 2달이 안 됐는데요. 100명이 됐습니다. 와. 네, 찾아와 주신 그 여러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됐고 그 속에서 소통하고 이렇게 인연이 된 거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채팅방에서 또 굉장히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뭔가 우리 채팅방에서 뭔가 크게 이제 앞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냥 저만의 생각을 좀 해봐요. 어쨌든 100명이 됐어요. 근데 채팅방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좋은 점 되게 많죠. 뭐 장점이라고 하면 많은 정보들을 공유를 할 수가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인연들이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이 되고 또 그 속에서 또 소소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정보만 막 이렇게 얻고 내가 뭐 모르는 것만 물어보고 막 맨날 대답만 하고 물어만 보고 뭐 그런 게 딱딱한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소소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저기 뭐야 영상 하나 올려주신 것 때문에 너무 빵 터져가지고 택배를 왜 천장에 붙여놨냐고 그 전화하셨던 그 아무튼 영상이 있어요. 택배 기사분님이 사진을 딱 찍어서 고객분에게 보내주셨는데 사진이 거꾸로 간 거죠. 근데 어머님이 거꾸로 봤는데 택배 기사분은 택배를 바닥에 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진이 거꾸로 갔으니까 어머님이 봤을 때는 택배가 천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택배 기사분에게 택배를 왜 천장에 붙여놨냐고. 그래서 그거 보고 엄청 빵 터졌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소소한 즐거움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고독함과 지겨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조금 되죠.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몰두되어 있는 이 사업, 이 공통되어 있는 관심사 속에 이렇게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또 그걸 다른 분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죠. 근데 장점을 생각했으니까 이제 또 단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단점이 굳이 있을까? 단점은 사실 없죠. 뭐 단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거밖에 없는데. 하지만 굳이 뽑자면 그 어쨌든 간에 그 답변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소비가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를 통해서 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집중해서 본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로 못 드리는 경우 많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그 계속 일을 집중해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일을 하는 중간에 확인하면서 답변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빠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리고 답변을 못 드리는 내용도 많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뭔가에 대한 답변을 써야 되는 때는 누군가의 시간이 소비가 된다.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되게 좋은 그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 사업 백과사전과 같은 그 꿀팁이 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 채팅방에서. 아, 이건 돈 주고 들어야 되는 강의가 맞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듣는다고 해서 내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주물이 빵 터지게 당장에 빵 터지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럴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현업에서 굉장한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되시는 분이 정보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채팅방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도 좋은 꿀팁인데 그분은 이런 정보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분들께서는 이런 정보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더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반복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만큼 썼어. 그래서 많은 좋은 소통과 많은 분들에게 기감이 됐어요. 근데 내일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근데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해. 그걸 똑같은 걸 또 답변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생각이에요. 답변을 해주고 말고는 그분들의 자유죠. 자유입니다. 채팅방에 와서 그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무조건적인 답변을 들어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 그걸 제가 담당하면 좋겠지만 저가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 2달 아직 안 됐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한 지. 그리고 뭐 이렇게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조언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을 계기로 요런 부분들을 좀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저는 이 채팅방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고 서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같이 부대끼면서 웃을 수 있고 같이 부대끼면서 울 수도 있어요. 채팅방 많죠. 해외 구매 대행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채팅방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제가 저로 인해서 인연이 되어 있는 이 채팅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진짜 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 진심입니다. 엄청 진심이에요. 분골쇄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을 온골쇄신한다, 분골쇄신하기 위해서 제가 닉네임도 온골쇄신이라고 왜 지었겠습니까? 저 진짜 인생을 갈아 넣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 진짜 저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있으실 거예요. 진짜 간절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인연이 되어서 같이 성장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뭐 쉽진 않죠. 성공을 한다라는 게 쉽진 않습니다. 채팅방에 들어오기만 한다라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이 사업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내가 해내야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방? 그 속에서 같이 서로 도움이 많이 되어 있는 그 끈적끈적함이 있는 그 인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방. 그리고 실로 현실적으로 나중에 훗날 저는 정상에서 어느 정도 정상에서 뵙고 싶거든요. 글쎄요, 그게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 1주년 기념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1주년 기념으로 진짜 끈적끈적한 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진짜 실제로 모여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 이렇게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찐 인연, 그런 것들을 상상해봐요. 사실 이렇게 막 1,500명 꽉 차 있는데 이야기 나눈 사람은 관리자와 몇 명 없는 운영자, 그 위에는 그냥 질문만 하고 답변을 받는 그런 채널들이 많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제 방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진짜 찐으로 성장해서 저와 함께 찐으로 성공하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귀감을 주신 그분들에게 실제로 저는 인사도 드리고 싶고 인연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게 진짜 뭐 몇 안 되고 이제 각 100명이 된 이 채팅방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우스울 수 있지만 전 이 속에서 이걸 되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같이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소중함.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저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들과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하고 있는 그런 인연들. 그래서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주시는 분에 대한 소중함. 또 질문을 해주시고 그 질문을 기반으로 나아가시는 그분의 소중함.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답변을 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 소중함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한다고 무조건 답변이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모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실 수가 있고요. 답변을 못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함께 우리 옹골 대신 단톡방을 아름답게 만들고 조금 뭔가 이렇게 닭살스럽지만 서로 이렇게 서로 대답해주고요. 아시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누군가가 여쭤보면 물어보면은 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서로 답변해주고 서로 이렇게 또 격려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의 무궁무진한 성장을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요 부분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뭐냐면 무분별한 그 질문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희 반 없어요. 그냥 제가 혼자 떠드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저는 사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빡빡한 편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업가 마인드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분별한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죠. 되게 소소한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와 구글에 치면 다 나오는데 그거를 물어봐 주시면은 채팅방의 효율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채팅방에는요 앞으로 저도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스킬이 쌓였을 때는 그 되게 소소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더 그 윗단계를 알려드리고 그런 윗단계 더 스킬이 높은 것에 대한 그런 소통이 오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 모르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근데 아무튼 웬만한 것들은 직접 찾아서 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사장님의 그 사업 성장하는데 기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저 생각 많이 왜냐하면 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에게 질문할 때 굉장히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쉽게 주문할 때도 있지만 많은 걸 생각하면서 질문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내 질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성장이 되고 누군가에게 팁을 얻으려면요. 질문이 업그레이드 되면 돼요. 아무튼 질문.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질문이 어느 정도 수준이지 이것만 체크해도 어느 정도 단계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업자 등록증 어떻게 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과 미국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입니다. 이 레벨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미국 사업자도 한번 이야기를 내볼게요. 미국 사업자를 어떻게 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한번 했다라고 봅시다.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어렵죠. 미국 사업자를 어떻게 내야 돼요? 이런 질문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이런 질문은 할 수 있겠죠. 어떤 거냐면 미국 사업자를 내가 이거를 준비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요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모르니까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미국 사업자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사업을 진행 중이신 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그 한 가지를 물어보는 거는 답변을 주기가 쉽죠. 이걸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은. 아, 그거는 여기에 가서 이 자료와 요 부분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게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업자를 어떻게 내야 되는 겁니까? 그 미국 사업자 내면은 잘 돼요?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안 알려준다는 게 아니고 알려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어떻게 한 번에 다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나눠봤어요. 아무튼.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질문을 레벨업 시킨다. 이게 포인트고. 질문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해소를 해가면서 포인트 질문은 해라. 그래 알려주기가 편하다라는 거.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죠. 짧게 말씀드리면 찾아도 안 나오고 몇 번이고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 근데 이 상태에서의 질문하고 나서 답을 얻었을 때 그게 내게 확 되거든요. 진짜요.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틀리고 내가 막혔을 때 해결한 게 내게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로 빨리 성장하는 길이 되거든요. 그게 어렵죠, 사실은 그게. 누군가 한 번에 빠른 길을 샥 알려주는 것보다는 뭐 어쩔 때는 그게 더 나은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대부분 것들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업할 때. 뭐 두 달한테 쪼무레기가 뭐 이렇게 도움 많이 된다 뭐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뭐 나중에는 뭐 제 인생 썰 이야기도 많이 해드릴 텐데 사업을 여러 번 많이 해봤어요. 뭐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건 기존 사업이 잘 안 됐었기 때문이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업자 하면 8번, 9번 낸 것 같아요. 매장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매장도 여러 번 해보고요. 뭐 많이 해봤습니다. 그만 바꾸고 싶어요. 와이프와 약속한 게 있어요. 이걸로 끝낸다. 바꾸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전 이걸로 끝낼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시간 이렇게 넘는데 계속 말을 해보려고요. 저 하루하루 유튜브 찍는 게 아니고 오늘은 날 잡아서 아무튼 찍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시간 이상 해달라고 하시는 분께서 많이 계셔가지고 라디오 방송 같다고 유튜브 이제 그 올리는 라디오 방송 같다고 틀어놓고 일을 하신다고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업무를 보는데 제 영상을 틀어놓고 업무를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감사하고 또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 될 수 있고 누군가가 그래도 저를 지켜봐 주시고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댓글로 그러셨어요. 이렇게 원래 말할 때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냐 라고 여쭤보셨는데 어, 웃어야 복이 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웃습니다. 네, 일부러 웃을 때도 있고요. 많이 웃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장 마인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장 마인드. 뭐 우리 개인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외 구매 대행 사업, 내 명의의 사업자 내야 되고요. 나라에 세금 내야 되고요. 아무튼 내가 사장입니다. 대표님이죠. 다 모두 다. 사장 마인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여태까지 말아먹었던 그리고 사업 다 그렇게 하긴 했었지만 아무튼 뭐 똑같은 마인드, 더 다져진 마인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기본적인 사장 마인드는요. 시키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찾아서 일을 하는 게 사장이다. 라고 배웠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키는 일을 하는 거는 직원 마인드입니다. 명확하게.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그리고 보고해. 근데 뭐 우리는 해외 구매된 사업 어차피 하시는 사장님들은 대표님들 누가 시키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시키는 것만 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거는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현재 그 상황은 다 대표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일을 찾아서 스스로 해내는지 아니면 시키는 것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후자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잠깐 이런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역지사지 해보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뭐냐면 자, 딱 레드선을 하시고 레드선 하면서 체면을 걸어보세요. 나를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내 하루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 하루를 대표님들이 하루 쫙 보내시는 그 하루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 행동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 겁니다. 레드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직원이 돼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한번 재밌어요. 한번 진짜 한번 해보세요. 추천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300만 원 월급을 주는 직원. 나는 대표고 내가 사장이지만 직원이 되어 보세요. 아무튼. 근데 사장이 나예요. 내가 나의 직원이에요. 내 직원이 아무튼. 내 밑에 딱 직원이에요. 직원들 이렇게 써보셨던 직원을 고용해서 써보셨던 대표님들은 어차피 아실 거고 직원을 고용해서 안 써보셨던 분들은 어쨌든 직원이었을 때가 있을 거고 상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보통 회사에 가거나 직원이 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죠? 출근. 대표님들의 출근 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만족하시나요? 어떤 직원이 좋으세요? 만약에 출근 시간이 8시 정각이면 8시 땡 치면 오는 직원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맨날 지각하는 직원 어떠세요? 8시 1분, 2분, 5분 아니면은 뭐 반복적으로 막 30분 차가 막혔어요. 지하철이 끊겼어요. 네, 뭐 이렇게 항상 사고가 나고. 그죠? 네? 아니면 반대로 30분 일찍 오고 1시간 일찍 오고 정리정돈 다 해놓고 업무 준비 싹싹 펼쳐놓고 어떤 직원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내 돈 주고 매장을 차렸던 적들이 있어요. 많은 돈이 들어가죠. 권리금, 인테리어, 보증금, 갖가지 매장을 꾸미는 저희 사업자 내고 해외 구매 대행 사업하는 거거든요. 온라인 마켓이에요. 이 사업을 하는데 내 돈이 투자가 처음에 많이 안 들어가죠. 처음에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한 사업보다 느슨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의 장점은 초기 자본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주문이 빵 터져요. 그러면 몇 천만 원, 수천만 원 이렇게 내가 일단 돈을 써야 되잖아요.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내가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로테이션 돼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커버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건 나중에 일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내가 1, 2억 들여서 매장을 차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출근과 퇴근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할 때, 사업할 때,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눈빛이에요. 눈빛. 제 눈빛 어때요? 지금 제 눈빛 어떻습니까? 이글이글 거리지 않아요? 눈빛을 봐요. 제 직원들, 예전에 제 직원들이 있고 할 때도 눈이 풀려 있다 그러면 마탱이 간 거예요. 제 직원을 딱 한번 봐요. 제 직원이 업무를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제가 봤어요, 이렇게. 근데 제 눈이 풀렸어요. 기분이 어때요? 응? 저는 예전에 이제 하던 이제 사업에서는 동태눈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태눈이 절대 되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나부터 동태눈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눈빛이 살아있는지 한번 보세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면서 상품 업로드를 하면서 굉장히 집중해 있는지
눈빛이 살아있는지. 사실 눈빛이 다 말해줍니다. 사람들 말할 때 같이 대면해서 말하면 대충 표정에서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다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열정을 갖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 느낄 수 있잖아요. 눈빛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꾸밀 수 없어요. 저 사람의 상태가 보여요, 그냥. 그래서 저는 제 눈빛을 체크해요. 야, 야, 온골세신, 너 오늘 동태는 되면 안 돼. 어? 정신 차려. 눈빛 죽었어, 지금. 상품 업로드 해야지, 지금. 어, 이러면서 제 눈빛을 체크합니다. 마인드가 다 보이고요. 그것이 저는 정신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웃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마인드 챙기는 거예요, 사실은. 즐겁게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성공한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아이가 컸을 때 진짜 즐겁게 캠핑을 가고 여유 있게 놀러를 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눈빛을 챙기세요. 아무튼 내 직원의 눈빛이 마탱이가 가 있으면은 기분이 어떠실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별로 내 직원이 담배를 피러 갑니다. 시간별로 그냥 계속 담배를 피러 가요. 그럼 기분이 어떠실지. 물론 뭐 담배를 피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거고 마인드를 서로 같이 챙겨보고 사장 마인드를 배워보자라고 하는 소통해보자고 하는 마음에서 이제 담배라는 그 아이템을 하나를 꺼내는 거지 절대 그 흡연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담배를 태웠었고 흡연자였고 하지만 지금은 담배를 안 핍니다. 뭐 아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지금 현재의 마인드는 담배 피러 가는 시간도 아껴서 상품을 업로드하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그 소통하는 겁니다. 근데 내 직원이 그러니까 일 잘하면 상관없어요. 일 잘해. 진짜 업무량이 더 오버해서 더 잘해.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지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별로 담배만 피고 계속 담배는 무조건 펴. 담배는 또 엄청 오래 펴 막. 그러면은 내 직원이 그러고 있으면은 사장님 어떠실 것 같아요? 속 타겠죠. 담배 좀 그만 펴라 하기도 좀 그런가? 그렇죠? 아무튼 그런 그 시간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가 담배가 아니더라도 어떤 데다가 시간을 버리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끔 담배 피우고 싶을 때 있습니다. 꼭 참습니다. 특히 술 마실 때.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게 연장선인데 SNS, 유튜브, 인스타 일에 집중을 안 하고 계속 딴짓을 해요. 내 직원이. 그러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그죠? 300만 원 내가 월급 주고 있는데 내 직원이 일하다 보면 계속 SNS를 하고 있고 일하다 말고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그죠? 근데 퇴근 시간을 칼같이 지키고 싶고 그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사실 뭔가에 집중할 때는요 그거 외에 다 차단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게 그 저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을 나누는 게 원래 첫 번째예요 원래는 시간 관리할 때. 그래서 한번 저는 많이 해봤었는데 현재 대표님들에게 오늘 하루 일과 중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일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그죠? 해야 할 일들 중에 그죠? 담배를 핀다, 유튜브를 본다, 페이스북을 본다, 유튜브에 하나 업로드한다. 개인적인 거 말하는 겁니다. 친구와 통화한다. 뭐가 있죠? 그리고 게임을 한다. 드라마를 한 편 본다. 그리고 술 한잔 하기로 했다. 친구와 뭔 약속을 했다. 어디를 가기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해야 될 일들은 내가 사업을 성장시켜야 하는 기준에서는 상품 업로드 반자동을 100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주문 CS 관리를 해야 된다. 소싱 준비를 해야 된다.
엑셀을 다져야 된다. 일일 장부를 만들어야 된다. 내일 할 일을 기록해놔야 된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다 찢어버리는 겁니다. 삭제. 중요한 일 중에서도 중요한 일을 나눠야죠. 시간을 계산해보고. 그래서 그것만 하는 겁니다, 원래는. 나머지 일은, 중요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집중.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꼭 나눠보세요. 어떠한 것도 나를 이길 수 없게 해야 돼요. 심지어 와이프든 뭐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그걸 다시 환경을 길들여야 됩니다. 제 와이프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터치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굉장히 계속 중요한 거를 언지를 말을 같이 나누고 내가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나누고 부탁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을 정작 나눠보시기를.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금 상품 업로드하는 게 중요하지, 제가 지금 친구 만나서 나가서 노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절대. 그래서 친구 안 만나요, 지금. 저 지금 친구도 안 만나고 모든 거를 다 차단했습니다, 저 지금. TV도 안 보고요, 아무것도 안 봅니다. 유튜브도 그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해외 구매에 대한 강의도 많이 보고 오늘 요거 올라왔네 여기서 봤는데 지금 안 봐요, 잘. 왜냐면 저만의 기준이 생겼으니까. 제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기도 바쁘니까. 그죠? 만약에 내가 뭔가 봐야 된다 그러면 계획에 넣죠. 오늘 뭐 공부하기. 시간 정해서 그걸 보고 그건 공부하는 거. 스케줄에 넣는 거지. 아무튼 쓸데없는 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저기 뭐지? 불평불만. 맞아요. 불평불만하지 않기. 이 마인드적인 거예요, 진짜.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불평불만하고 울상 짓고 뭐 하면 이건 안 된다. 뭐 이거는 불편하다. 이건 못한다. 지겹다. 내 직원이 맨날 불평불만하고 울상 짓고 있어요. 될 일도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레드선 해가지고 내가 같이 일하는 300만 원 월급을 주는 내 직원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우선 나부터 바꾸고 내가 솔선수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출근. 글쎄요, 그 전업하시는 분이라면은 사실 초반이라면 저는 최대한 잠을 줄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우리에겐 제일 값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시간을 상품 업로드 하는데 쏟아야 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쏟아야 됩니다. 근데 출근이 늦으면은 모든 게 늦어져요. 그리고 출근이 늦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 마인드부터 조금은 나사가 풀려 있고, 그리고 이미 그 취침하기 전부터 뭔가 내일 출근을 위한 뭔가 마인드 세팅과 이 환경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뭐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든지 그러면 내일 당연히 일찍 일어나서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사업에 전념되어 있는 세팅.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 뭐 백종원 뭐 지금 끝났죠. 매장을 한번 운영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뭐 진짜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몇 억을 들여서 매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출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우, 전 진짜 잠 안 자요. 몇 억 주고 매장을 차렸다? 내 사업이다? 좀 진짜 쓸고 닦고 하러 매장 계속 엄청 열심히 하죠. 뭐 마케팅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죠? 그래서 시작부터 아무튼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내가 정해진 시간에는 꼭 그 시간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눈빛 챙기세요. 모든 게 말해줍니다. 눈빛이. 그리고 내가 허튼데 시간을 쏟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1시간 24분을 얘기했더니 목이 쉬네요. 아무튼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채팅방에서 네오네오님이라고 계시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분입니다. 존경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분이죠. 여타 다른 분도 많습니다. 네, 그 네오네오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게 맴돌아요.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나는 이제 놀아야지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글로 봤는데 실제로 이게 육성으로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이분께서는 대단하신 분이고요. 아무튼 제가 존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닮고 싶은 분이고 사실 이게 실제로 뵙지도 않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인연이 되었는데 누군가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고 닮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마인드가 제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분인지 저 스스로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분께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굉장한 그 사업체를 아무튼 해외 구매 대행 쪽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제 목표는 아무튼 이 네오네오님에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질문을 하는 게 목표예요. 제 요새 저 질문 거의 잘 안 하잖아요. 제 질문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무튼 제 질문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갈고 닦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께서 나는 이제 놀아야지라고 했던 이 말이 맴돌아요. 이분께서는 이제는 업무 처리를 안 하신대요.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직원분들이 다 업무 처리하고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대표님만의 다른 업무들을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무튼 이분의 루틴, 사업하시는 방향성, 마인드 배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분께서는 이제 놀아야지라고 했던 부분이 저도 나중에는 진짜 나도 이제 놀아야지 그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시스템 만들어서 그런 거 좋잖아요. 굳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 내 사업.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말을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지금 3시 20분인데요. 영상을 마무리하고 아무튼 조금 정리하고 저는 이제 자야겠습니다. 네. 긴 영상이었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이거 말씀 안 드렸다. 아무튼 이 영상을 아무튼 새로 보시는 분은 끝까지 보실 분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소소할 수 있고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도움이 그래도 작게나마 그 사장님들에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팅방에 지금 100명이 됐습니다. 아까 제 채팅방에 대한 애착되는 마음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채팅방 속에서 같이 성장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채팅방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00명이 되었는데요.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러 분들과의 소통을 해보고요.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뭐냐면 채팅방의 그 인원수를 200명으로 커트라인을 놓고 200명에서 더 이상 채팅방 인원을 받지 않고 소수정예로 계속 운영이 되는 채팅방을 만들어 나갈지 아니면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정도 또 좀 준비가 됐고 했을 때 뭐 또 추가 인원에 대한 부분을 받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200명 커트라인을 두고 추가 인원을 받지 않는 부분을 고려 중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200명이 되면 그때 이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때까지. 그래서 의견도 취합을 한번 해보고요. 취합을 해보고 제가 나름대로 한번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정예로 갔을 때 그 에너지와 그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새로운 분들과의 인연과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과의 또 새로운 정보력, 뭐 장단점이 서로 다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습죠. 뭐 2달도 안 됐고 했는데 지금 이제 100명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같이 함께 계신 분들과의 시너지와 정말 더 좋은 방향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정이 내려졌던 그 다들 함께 같이 기분 좋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채팅방에서는 그냥 이제 좋은 분들 많이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좋은 분들, 뭐 나쁜 분들 사실 없겠지만 진짜 좋은 분들과 인연이 돼서 같이 성공하는 성장하는 그런 채팅방 진짜 여기 이 방에 오셔서 정의 요원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이. 예, 같이 인사도 많이 나눠주시고요. 같이 답변도 서로 같이 해주시고 아름다운 채팅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지금은 100명이나 있어요. 사실 저 100명이라는 숫자가 진짜 벅차거든요. 사실 가슴이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주셔서 너무 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팅방 새로 들어오시게 되시는 그 대표님이 계시다면 오시면은 이렇게 짤막하게나마 이렇게 자기소개 해주시고 인사해주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이 부대껴서 이렇게 많이 친해져 보세요. 이제 숨은 고수분들 많습니다.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네오네오님 말고도 되고 기감 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대표님 화이팅입니다.